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초기에 잘 대처를 하면 쉽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혐의가 없는 사안도 있고 설령 혐의 있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수사대에서 연락이 오니까 연락을 회피해버리거나 답을 안 해버리거나 그러면 체포영장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연락은 꼭 잘 받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드로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략 설명하자면 어떤 남성이 채팅이나 헌팅이나 조건 만남으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그 여성들을 모르게 성관계 영상 같은 거를 촬영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중에 이제 피해자 한 명이 그걸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된 거죠. 근데 그 수사 진행 중에 윤드로저 분께서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그 사건은 끝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음란물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까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서 그 음란물 업로드 사이트에 올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트가 크라브넷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크라브넷을 통해서 그 윤드로저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음란물이 일파만파 퍼지게 됐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거나 그냥 집에서 시청만 했던 사람들까지도 접속 이력이 남는다는 그 수사 단서를 기초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한 올해 초중반 여름서부터 전국에 있는 또는 해외에 계신 수많은 어마어마한 남성분들이 소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기에 관할이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서 주로 연락이 오는데 다른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냐면 음란물 있잖아요. 음란물도 여러분 이제 성인이 나오는 연출된 영화라고 했나요? 우리가 보통 흔히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연출된 거가 있고 몰래 찍은 몰카. 그러니까 대상 여성은 자기가 이게 찍히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찍고 싶지 않았던 거죠. 찍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몰래 찍은 몰카. 그 다음에 아청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도실무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 메인 빌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인데 그 영화를 보면 어린애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또는 설령 성인이라도 아청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출된 영화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소지,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처벌돼요. 다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 변호사님 제가 그 친구가 그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도대체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URL 눌러가지고 들어가만 봤습니다. 접속만 했고요. 보니까 좀 별로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찝찝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들어가만 봤습니다. 이렇게 접속만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접속이 제작,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를 만드는 그런 제작,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상관없다는 거는 이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증명하면 되는데 얕은 요지는 시청, 소지, 그러니까 다운로드 요거 다 처벌됩니다. 특히 뭐일 때?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일 때. 제가 이제 많은 남성분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 자기는 기억도 못해. 몇 년 전에 그 들어가면 어떻게 기억하겠어. 기억도 못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보다는 호기심에 한두 번 들어가 봤거나 옛날에 한두 번 들어갔어도 그냥 잠깐 보고 말았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경찰서 사이버 성범죄 수사대에서 나오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알려지진 않을까. 특히 직장이 공무원이시거나 공공기관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사기업도 사회적 대외관계가 많으신 분들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초기에 잘 대처를 하면 쉽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혐의가 없는 사안도 있고 설령 혐의 있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수사대에서 연락이 오니까 연락을 회피해버리거나 답을 안 해버리거나 그러면 체포영장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연락은 꼭 잘 받고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변호인한테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잘 챙겨라. 이거는 이제 소환을 가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 뭐 태블릿, PC 다 갖고 오세요 하면 이제
이미 제출을 하거나 이미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면 영장 받아서 압수를 해가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절차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의 정본을 제시해야 되고 영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장 보여줘야 되고 그 영장에 보면 압수할 물건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압수할 물건을 잘 봐야 돼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는 거기에 안 적혀 있는 거 막 압수해버린 거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이어서 증거능력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되고 혼자 할 수 없으면 변호인 도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셋째, 포렌식 절차 참여.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게 핸드폰 가져가면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걸리느냐라는 불안감을 가지시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해당 범죄 사건과 관련된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없는 거는 포렌식 참여해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변호인이 같이 가는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섣불리 대처하지 말 것. 제 이제 많은 경험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통지 이런 것들을 문자나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받았으면 아, 나 수사받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하지 말자. 다만 초기에 잘 대처하면은 충분히 쉽게 잘 끝날 사건들도 많다. 사실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접속해서 많이 받고 다운했던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지 아니 뭐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는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성범죄 쪽이 너무 좀 사회적인 관심도 많고 형량이 실제 선고 형량이 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초범이어도 실형 나온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 생각보다 무혐의나 불송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접속만 한 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분명하게 죄가 없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이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냥 네네네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